인원 다 본 것 같아서 보고 5분 전에 제가 라운지 한번 소개 드리고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라운지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부산 IT 모가포에서 만든 공간이고요. IT 커뮤니케이팅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끼리 또 행사들, 이런 행사들도 많이 열어보자 하고 있고 스쿼드 이벤트, 또 자유롭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다른 네트워킹이나 아니면은 또 서로 IT에 대해서 공유하고 실험하고 하는 그런 랩실의 다정들도 또 했으면 하는 바람에 만든 곳이다. 어, 오늘은 네, 남정혁님께서 어, 준비를 해주셨고요. 네, 오케이.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서울에서 직장 다니면서 이제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 단넷데브라고 하는 그 개발자 커뮤니티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지난 그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 날에 단넷이 이제 10.0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동안 단넷 하면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게 단넷 프레임워크 4.0, 4.8 요 정도에 많이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는 더 이상 이제 개발되지 않고요. 지금 단넷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단넷 코어 계통의 단넷을 말합니다. 그게 버전이 올라가서 매년 꾸준히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이제 드디어 두 자릿수 버전대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넷 10.0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C# 파일 하나로 시작하는 AI 친화적인 초고속 단넷 앱 개발이라는 주제로 한 시간 반가량 진행을 해봤습니다.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C샵도 파이썬처럼 코딩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파이썬 감성이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 거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C샵에 이제 이번에 단넷 10에 들어와서 파일 기반 앱이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의 코드 스타일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무거운 혹은 비싼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고 VS 코드나 혹은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그런 오픈소스 에디터나 심지어는 메모장 하나만 가지고도 C샵 코드를 작성하고 그냥 단넷 런이라고 명령어를 넣어주기만 하면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코딩하기 원한다라고 하시면 개발 환경 세팅하는 방법이 예전이랑 다르게 매우 다양한데 우선 메모장을 그냥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코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계신다면 그냥 쓰셔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요즘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이제 여기서 C샵 데브킷이라고 하는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서 쓰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나는 이제 커서파다 혹은 뭐 이제 구글에서 만든 이번에 엔티그래비티 나는 좋아한다 아니면 뭐 다른 에디터 쓴다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그 에디터 사용하시는 거에다가 단넷 데브 KR 커스텀이라고 하는 데서 배포하는 C샵 플러그인 제가 이제 따로 만들어서 리패키징한 그런 C샵 익스텐션이 있는데 이제 이걸 써서 설치를 하시면 비슷한 경험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사진 찍어 두셨다가 듣기만 할 때 좀 지겨우실 수 있으니까 한번 터미널 같은 데서 따라 해보세요. 네, 네, 잠깐.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만 설치를 하면은 바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파일 기반 앱으로 코딩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진짜 별게 없어요. 그냥 단넷 SDK 설치하시고 에디터나 메모장 여신 다음에 딱 이거 한 줄만 쓰셔도 돼요. console.writeline 한 다음에 hello world 세미콜론 이렇게만 쓰셔도 컴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hello.cs로 저장을 하고 단넷 run hello.cs라고 입력을 하면은 진짜로 콘솔에 hello world라는 메시지가 떠요. 근데 이 작업을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네, 뭐가 많죠, 벌써. 비주얼 스튜디오 없으면 깔아야 되고, 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만들어야 되고, 장난 아닙니다. 이거, 사실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없으면 설치하는 데서부터 벌써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다 쉽다 말은 하는데, 네, 따라하기 힘들죠. 이런 드림 많이 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했던 게 이렇게 단순해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완전 새로운 차원의 뭐 그런 거냐, 완전 딴 세상이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C샵은 여전히 프로젝트와 솔루션 기반의 빌드 환경을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파일 기반 앱은 이걸 극단적으로 단순화를 시킨 거고요. 그러면서도 C샵 프로젝트의 내부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혀 그 가로막히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모든 기능들이 다 살아있으면서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하면서 단넷런 명령어만 넣어주면 알아서 컴파일되고 실행이 되는 이 모델이 그대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형태의 그 파일 기반 앱은 윈도우보다는 리눅스나 맥에 조금 더 특화가 돼 있고 최적화가 돼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파일 기반 앱으로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재밌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제가 오늘 이것만 얘기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더 많은 걸, 더 특이한 걸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안넷 10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파일 기반 앱에서 아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제 짐작하셨겠지만 이제 C샵으로 쉘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문법이 가능해요. 원래 C샵 표준 문법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건데 샵하고 느낌표 이거 무슨 문법인지 아시는 분? 맞습니다. 금방 따라잡으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USR bin env 한 다음에 단넷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사실 단넷이 리눅스 시스템이나 유닉스에서 어디에 뭐가 설치가 됐는지 이걸 알 방법이 사실은 명확히 없죠. 패스 설정을 다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터미널을 열게 되는 배시 쉘의 세션 기준으로 단넷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분명히 어딘가 존재를 할 테니 그걸 찾아서 이 파일을 내용을 읽어가지고 던져달라라고 이렇게 배시 쉘에다가 주문을 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를 하나의 실행 파일처럼 인식할 수 있는 트릭이기도 해서, 네, 이렇게 단넷 명령어에다가 바로 이 파일 베이스의 코드를 던져 넣어달라라고 주문을 하면은, 그러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샵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는 매크로나 전처리기 특화 문법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 파일 기반 앱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기능을 확장해서 제공을 하게 된 게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퀴즈 삼아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자바에도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제이쉘 말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따로 있긴 한데, 혹시 뭔지 알 것 같으세요? 제이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제이뱅이 정확히 이런 컨셉인데, 근데 제이뱅은 참 희한하게 해놨더라고요. 자바가 언어 문법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아까 그 C샵처럼 이렇게 샵을 써서 뭐 이렇게 확장하는 이런 문법은 안타깝게도 자바 네이티브로는 지원되지 않는 문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비슷한 걸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 끝에 나왔던 게 샵 대신에 슬래시 두 번으로 시작을 해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아까 샵으로 시작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거추장스럽긴 한데 어쨌거나 제이뱅도 이제 이런 식으로 USR bin env 한 다음에 제이뱅이라고 이제 커맨드 라인 툴을 연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같은 방법으로 C샵에서도 이렇게 이제 쉐백 라인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샵으로 시작해도 되고 C샵은 이거 그냥 주석이잖아요. 슬래시 두 번으로 시작을 하면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쉘 스크립트를 만들어 두고 바로 실행 권한만 부여를 하면 단넷 SDK만 제대로 설치가 돼 있기만 돼 있으면 곧바로 쉘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쉘 스크립트 만들 때 한 가지 좀 개념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왜 실행 파일 같은 거 다룰 때 그냥 관념적으로 현재 디렉터리 조회할 때 그냥 environment다 current 디렉터리 이런 거 사용하는데, 그거 말고 사실은 이제 스크립트다 보니까 소스가 아니라 스크립트 파일의 경로를 얻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바로 이제 앱 컨텍스트라고 하는 별도의 그런 상태 보관을 위한 그 객체가 있습니다. 이게 단넷 안에 내장되어 있는 객체인데, 여기서 엔트리 포인트 파일 패스라고 하는 걸 써서 이 쉘 스크립트 모드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파일 베이스된 모드로 돌아가는 경우에만 여기에 속성이 자동으로 설정되게끔 세팅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경로를 받아다가 현재 쉘 스크립트 파일의 경로가 어딘지를 가지고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이제 그대로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프로젝트 타입의 파일로 만들었을 때랑은 다르게 돌아가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VS 코드를 써도 되고 어떤 에디터를 쓰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클립스에서 만든 이클립스 CR라고 하는 IDE입니다. 그러니까 VS 코드 기반으로 포크 버전을 만든 건데,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제가 만들어서 올려놓았던 C# 익스텐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면 배경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드를 오픈소스로 풀긴 했지만 이런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관련된 그런 마켓플레이스들은 독점 권한을 여전히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중에서 보실 수 있는 각종 그런 에디터들이 법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접속할 수 없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C# 익스텐션도 코드 자체는 오픈소스로 풀려 있으나 이걸 MS가 먼저 나서서 이런 오픈마켓에다가 올려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오픈소스로 풀려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점에 착안을 해서 이제 C# 익스텐션 최신 버전이 이제 깃허브에 태깅에 올라오게 되면은 그걸 받아다가 깃허브 액션에서 자동으로 이제 퍼블리싱 해주는 이런 간단한 툴을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계속 새 버전이 이제 꾸준히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코드를 안 쓰고 나는 커서나 다른 에디터 쓴다 그러면은 네, 요걸 찾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파일 기반 앱에 관련된 기능들을 충분히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요 점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일부러 네, 이클립스 동의 에디터를 지금 데모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의도적인 거고요. 자바나 다룰 것 같은 코드 에디터에서도 단넷을 쓸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냐? 너무 당연하게 이런 인텔리센스 같은 건 그냥 됐고요. 심지어 보세요. 설명도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디컴파일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만 다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겨지는 이클립스 에디터에서조차 C# 익스텐션과 언어 서버가 전부 다 표준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부터 C샵이 지원됐던 것처럼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봐야겠죠. 아, 네네. 혹시 잘 보이실까요? 이 정도면? 네. 네, 이렇게 실행 권한을 부여를 하고 실행을 하면은 네, 이렇게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래는 단내를 런한 다음에 쉘 스탠다드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됐던 건데 이제 그것도 필요가 없죠. 그냥 이렇게 실행 라인만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쉘 스크립트인 것처럼 돌아가는 코드를 보실 수가 있고,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파일 경로랑 디렉터리 경로, 그러니까 현재 프로그램 기준이 아니고 쉘 스크립트 기준의 파일 경로랑 디렉터리 경로까지 지금 얻어와서 코드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나 이제 배쉬쉘 가지고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었던 부분들을 충분히 강력한 프로그래밍 기능을 여기에다가 입힐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쉘 스크립트 하면 이게 이런 것도 가능하죠. 웹상에다가 이제 정적 파일 호스팅 하는데 뭐 아마존 S3나 이런 데다가 이런 C# 스크립트, C# 파일을 하나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CORL 한 다음에 그 코드 파일 받아와 가지고 그걸 바로 배시쉘로 던져 놓는 그런 건데, 예. 똑같은 기능을 이제 C샵에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복사해서 실행해 볼게요. 네. 데모에 귀신이 따라 붙었네요. 안타깝게도. 일단 코드는 살아 있고, 음, 네. 이게 파워포인트에서 복붙하면서 약간 깨졌나 보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네. 보시는 것처럼 C샵 스크립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CURL로 받아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바로 즉시 실행하는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코딩한 줄 안 하고 그냥 피보나치 수열 계산하는 스크립트를 바로 돌린 거거든요. 네. 이 정도로 유연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실행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기본이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파일 기반 앱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번엔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 파이썬 가지고 웹 개발할 때, 백엔드 개발할 때 패스트 API 많이들 사용하시나요? 많이 쓰시는 편이죠? 네. 그래서 패스트 API랑 비슷하게 생긴 게 단넷에도 있습니다. 단넷은 미니멀 API라고 부르고요. 아마 이 중에 한 가지 이상이라도 그 공통점이 있거나 겹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이 모든 것들을 앞질러서 요즘 트렌드, 요즘 단넷에서 웹 개발한다 그러면은 이제 미니멀 API를 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개념적으로 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들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서버가 큼지막한 게 한 대가 있고, 이 서버 한 대 안에다가 최대한 많은 종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우겨 넣어가지고, 이제 가성비를 최대한 뽑아내는 이런 그 수직 스케일링 하는 그런 쪽의 서버들을 많이 구현을 해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서버를 갖다가 그냥 클라우드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이즈 딱 정해가지고, 핏에 맞춰서 이제 한 번에 수백 대, 수천 대를 이제 동시에 찍어내는 서버를 돌리고, 그 앞단에 로드 밸런서 붙여가지고 동적으로 이제 스케일 업다운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잖아요. 네, 이제 이렇다는 얘기는 예전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자바나 단넷 같은 경우에 성능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들 얘기를 지적을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스트 인 타임 컴파일이라 그래서 잠깐 그 퀴즈 하나 내볼게요. 옛날에 그 C하고 자바하고 비교할 때 컴파일러에서 실행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뭐가 다르다고 보통 얘기 들으셨나요? 다 마시는 분이 계실 것 같기는 한데, 네, 잠깐, 예, 다른 분들께 기회를 드릴게요. 네. 중간 언어,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바든 단넷이든 그 중간 언어라는 개념, 그러니까 자바는 바이트 코드, 단넷은 IL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중간 언어로 컴파일 해놓은 다음에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시점에 저스트 인 타임 컴파일러를 불러가지고 이제 특정 그 CPU 기계 코드로 변환하는 이런 동작을 수행을 하잖아요. 나름 합리적입니다. 나름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이것마저도 성능이 아깝다라고 이제 강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성능상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러면 중간 언어 같은 거 만들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내가 어디서 이제 어느 CPU에서 어떤 OS에서 돌릴 건지 미리 결정해가지고 아예 그냥 네이티브 프로그램 만들지 뭐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꾸로 접근한 게 AOT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헤드 오브 타임이라 그래서 선제적으로 컴파일 해버린다라는 건데 이게 단넷이나 자바나 사실은 MVC 같은 게 이제 많이 그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 중에는 JRT의 힘을 이용해서 리플렉션으로 처리해서 코드를 개발하는 그런 패턴들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AOT를 쓰게 되면
이런 뭐 MVC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리플렉션 기반의 매직은 더 이상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AOT에 특화된 그런 새로운 어떤 웹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필요했고, 그래서 미니멀 API라는 리플렉션에 의존하지 않는 정적 소스 생성기 기반의 그런 웹 프레임워크가 단넷 10에 들어와서부터 더 강조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OT를 사용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나 컨테이너나 서버리스 같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스핀업이 돼야 되는, 빠른 속도로 켜져야 되는 그런 서버들을 다루는 데도 이제 장점이 있고, 또 인베디드 환경에서도 강점이 있겠죠. 인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JRT 같은 경우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즉시 실행이 돼야 될 구간에서 불필요하게 이제 회전이나 스핀이 발생하기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역할로서 이제 AOT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패스트 API가 코드가 단순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MVC나 리플렉션 런타임 매직에 의존하지 않고 미리 확정된 코드를 웹에서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배우기도 쉬울 뿐만이 아니라 성능상에 있어서도 확실한 이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요즘 MS가 MVC 이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웹 프레임워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니멀 API도 뭐 MS 관련 문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거기도 프로젝트부터 만들고 시작하라고 보통 얘기가 돼 있는데, 저는 오늘 철저하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안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웹 프레임워크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그 빌더, 한 가지 이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여기 보면은 그 샵 SDK라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넷 SDK 웹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주얼 스튜디오로 웹 프로젝트 만들어 봐도 요거는 금방 아실 수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타입을 지정함에 있어서 그 어떤 종류의 그 미리 구성된 SDK를 쓸 건지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단넷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요 웹이라고 붙어 있지 않은 그냥 기본 SDK가 디폴트 값으로 보통 잡혀 있는데, ASP.NET은 이제 웹 기술에 관련된 프레임워크도 물론 필요하고, 그리고 웹이니까 오래 실행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비지 콜렉터에 관한 처리라던가 이제 런타임 처리 등에 있어서 좀 서버답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튜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담겨 있는 그런 그 파운데이션을 웹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잡겠다라고 지금 여기서 선언해 준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웹 프로젝트가 웹 프로젝트 타입이라는 게 따로 존재를 했지만, 이제 파일 기반 앱 기준으로는 그냥 이렇게 이 한 줄만 써놓으면 아, 얘는 웹용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걸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파일 기반 앱에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인데, 네, 기본적으로 파일 기반 앱은 AOT 컴파일을 항상 사용하는 걸 디폴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코딩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아까 그 리플렉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존하는 기능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이제 꺼줘야 되는 반점이 있다. 근데 요 정도까지만 보일러플레이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프로젝트 파일 만드는 거에 비하면 여전히 짧은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ASP.NET 코어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거 서두에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네, 웹 애플리케이션 크리에이트 빌더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얘가 이제 미니멀 API 타입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랜덤 객체를 하나 이제 싱글턴으로 공속성으로 주입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루트 URL 들어왔을 때 난수 생성하고 현재 시간이랑 난수에서 이제 10으로 나눈 거에 이제 나머지 값을 랜덤으로 변환하는 이런 코드를 그냥 몇 줄, 딱 한 줄, 두 줄 만에 이렇게 코딩을 하고 바로 런이라고 실행을 해주면 이제 바로 난수 생성하는 웹 API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네, 이것도 당연히 이제 웹 프로젝트이고, 그래서 네, 보시면 이제 그 ASP.NET 코어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그대로 다 이렇게 인텔리센스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 여기서는 뭐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코드가 바로 돌아가는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요. 네, 똑같이 실행 권한 주어주고,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잘 동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어렵지 않게 코드를 바로 이제 만들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극단적인 단순한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뭐 하고 싶은 일을 더 해도 되겠죠. 아니면 이제 뭐 여기다가 뭐 바이브 코딩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문법은 사실은 웬만한 요즘 AI 모델들은 소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여기다가 뭐 난수 생성하는 거 말고 뭐 다른 거 일해주는 거 내가 비즈니스 로직 넣고 싶다. 그러면 넣으시면 알아서 코딩을 해줘요. 이 상태에서. 네. 그리고 이제 웹 API도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혹시 단넷 에스파이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단넷 에스파이어가 뭘까요? 이거 설명하기 되게 까다로운 토픽이긴 한데. 그, 뭐,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언저리에 있는 기술은 맞아요. 네. của bot 관리를 봐야 악동됨 그러니까 협의의 셔링하고 네. CI/CD 안 되고 음, 그 앞에 엔진엑스 가수도 동작하고 그쵸. 이게 워낙에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되게 설명하기가 난해합니다.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꽤 오래 걸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단넷 에스파이어는 개발에 특화된 도구입니다. 배포에 관여하진 않고요. 그래서 개발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제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단넷 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로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마이크로 서비스 특성이 뭐죠? 개별 애플리케이션들을 다 조각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러면 콘솔 프로그램이 여러 갈래로 조각이 나 있는 상태라고 할게요. 이거 동시에 다 띄워볼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 아니다.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동시에 디버거까지 붙여서 실행하는 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솔루션 속성이라는 데 가보면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서 동시 시작하고 동시에 디버거 걸 수 있는 옵션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러고도 남는 문제가 있어요. 뭐가 남을까요? 그렇게 하고도 남는 문제.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하죠? 레디스는 어떻게 하고? 혹은 뭐 클라우드 배포를 미리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외적인 문제들이 마구 이제 덕지덕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만으로는 이런 것들을 커버를 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 뭐 테라폼도 붙여 자동화 스크립트도 붙여 별짓을 다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뷰에서 한꺼번에 로그 수집도 하고 이제 컨테이너 띄워주는 것도 다 알아서 해주고 하는 걸 그냥 만들어주면 안 돼라고 해서 나온 게 프로젝트 카이라고 하는 코드네임으로 덧넷 6였나? 그때쯤 이제 처음 데뷔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듬어지고 개선이 되기를 반복을 해서, 단넷 8 때 에스파이어가 처음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단넷 에스파이어가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솔루션 탐색기에서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동시에 띄워주는 것 플러스 내부 인프라, 내부 개발 환경을 잡아주는 정도의 도구였는데, 네, 문제는 이 에스파이어조차도 프로젝트로 만들어지다 보니 얘를 가지고 개발을 할 건 원래 아니란 말이죠. 간단하게 쓰고 버려야 될 툴인데 이걸 프로젝트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얘가 어떤 마더십 역할을 하는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나 오해를 낳기에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단넷 10을 기점으로 해서 에스파이어 13이라고 이름을 리브랜딩을 하면서 원래 단넷 에스파이어였는데 거기서 단넷을 뗐습니다. 에스파이어라고만 이제 부르고요. 에스파이어 13에 와서 파일 기반 앱이라고 하는 걸로 이 에스파이어 프로젝트가 재정립이 됐어요. 네, 그 덕분에 이제 에스파이어를 가지고서 내가
최소한의 C# 코딩만 할 줄 안다 그러면은 이제 컨테이너 띄우는 거라던가 이 안에서 파이썬이나 노드.js 붙이는 거나 이런 폴리글럿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부 이제 가볍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에스파이어를 가지고서 파일 기반 앱으로 간단하게 로컬에서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핫맨이라고 제가 옆에 써놨는데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의학 카페인어인데 근데 펀넷이 배우면 꺾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도커라고 안 쓰고 굳이 판렌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도커 유료화됐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게 좀 사실은 많은 오해를 낳았는데, 도커 런타임은 여전히 오픈소스고 무료가 맞습니다. 단, 여러분이 도커 개발할 때, 이제 리눅스 터미널 가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하시는 분 잘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 윈도우든 맥이든 어딘가에다가 데스크톱에다 올려놓고 도커를 쓰지. 근데 이 도구 자체가 유료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내는 기업들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영향을 받지 않고 라이선스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도커 데스크톱의 이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대체제로서 판맨 데스크탑이 있고 저는 오늘 그래서 판맨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근데 펀넷은 네. 윈도우에서 잘 돌아가요. 판맨 데스크탑 윈도우 버전도 있고 퀄컴 윈도우 버전도 다 지원됩니다. 도커 데스크탑의 정확히 대체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판매는 무료예요. 네. 레드앱에서 그 라이센스 안 받아도 수정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판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 엣지 케이스로 도커 데스크톱 한정으로 들어가 있는 게 윈도우 컨테이너, 윈도우 네이티브 컨테이너를 다뤄야 되는 경우는 커버를 못 칩니다. 예, 근데 그 경우는 보통 만날 일이 없고요. 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파이어는 개발 환경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케스트레이션과 배포와 관측까지의 운영 작업을 미리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걸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이고요. 개발자는 이게 내부에 뭐 배포를 뭐 테라폼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도메인 언어를 뭐 배워야 되고 이런 거를 고민할 필요 없이 이제 로컬에서 잘 돌아가는 걸 우선 집중해서 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에스파이어도 참 이제 MS가 중간 언어라는 컨셉을 되게 좋아하는데 에스파이어도 비슷한 걸 갖고 있어요. 뭐냐면 에스파이어 컨피규레이션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내부적으로 이제 갖고 있어서 내가 에스파이어로 C샵으로 에포스트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뭔가 코딩을 해놓은 게 있으면 이거를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제이슨 파일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이슨 파일이 얘만 사실 있었을 때는 좀 이게 아키텍처가 만들다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서 아쉬웠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번에 많이 개편이 돼가지고 만약에 내가 타겟을 이제 도커나 쿠버네티스로 빌드 타겟을 잡을 거다라고 하면은 이 중간 언어 제이슨 파일을 그대로 헬름 차트나 도커 파일로 컨버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타겟을 AWS로 잡는다 그러면 AWS CDK 제이슨 파일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도 들어있고요. 만약에 내가 애저를 잡을 거다 그러면 이제 애저 기반으로 배포까지 한꺼번에 처리를 해줍니다. 네,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어디까지나 개발에 특화된 도구이고요. 이걸 가지고 프로덕션을 운영하시면 큰일 나겠죠. 개발 단계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옵스팀에다가 넘기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아티팩트를 만들어내고 테스트를 하는 것이 주안점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데브와 옵스에서 데브 단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여기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맨 데스크탑을 이용을 해서 도커 데스크탑 때문에 예기치 않은 비용을 지출하셔야 되는 경우에 판맨 데스크탑이 아주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네이티브 컨테이너를 다뤄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발 환경에서는 판맨을 쓰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번에 2016이 새로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아예 명시적으로 도커 데스크탑 말고 판맨 데스크탑 쓸 거야라고 하는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걸 쓰시면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라이선스 문제에 걸리적거릴 거 없이 잘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단넷 에스파이어가 과거 이름이었고요. 이번에 단넷 10 출시와 함께 명칭이 그냥 에스파이어라고 바뀌었고 버전 넘버도 에스파이어 13이라고 13으로 한꺼번에 올라갔습니다. 네, 단순히 건너뛰어서 바꾼 게 아니고요. 파이썬이나 노드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단넷이 관리하는 에포스트 하에서 이제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도록 오케스트레이션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큰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것마저도 파일 기반 앱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건데 에스파이어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 타입이 따로 분리가 돼 있죠. 그래서 에스파이어 에포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 타입을 쓰고 13.0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더 차별화되는 점인데 제가 가넷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가넷이 뭔지 아시는 분? 네. 근데 뭐랑 호환이 되는 캐시 프로그램일까요? 여러분들 맨날 쓰시는 건데. 네. 레디스죠. 네. 레디스, 근데 MS가 왜 이런 걸 또 만들었을까요? 레디스도 있는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레디스를 만들었던 팀이 되게 좀 화를 내면서 한때 좀 강경하게 대처를 했던 적이 그 시중에 AWS나 뭐 구글이나 애저나 이런 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레디스 소스를 갖다가 그대로 포크를 떠가지고 마치 본인들의 네이티브 서비스인 것처럼 돈을 받으면서 자신들한테는 되돌려주는 그런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 이제 히치하이킹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제 상용 목적으로 자신들의 소스를 가져다 쓰는 경우에 이제 돈을 내고 써야 된다라는 뭐 그런 강경한 입장을 비추면서 라이선스 개정을 시도했던 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런 주요 클라우드 벤더사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그 기업 고객들의 우려를 한꺼번에 사는 바람에 MS도 이제 단넷에 대한 어떤 명분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리스크 해칭을 위해서 가넷이라고 하는 레디스와 이제 거의 호환되는 그런 단넷 기반의 이제 메모리 캐시 서비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기도 했죠. 네, 여기서는 컨셉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넷만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가넷을 사용을 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에스파이어를 이제 띄운 다음에 이제 이것도 또 많이 조명되지 않은 기능인데 단넷에 보면은 헬서는 여러분 그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 붙일 때 보통 암호나 이런 것들도 붙여야 될 수 있잖아요. 암호 같은 거 어떻게 관리들 하세요? 시크릿 키라든가 이런 것들 어딘가에 저장해야 되잖아요. ENV 파일 많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쵸, 그쵸. 네, ENV 파일 사실은 이제 제대로 신경 안 쓰면은 네, 버전 관리 저장소 같은데 훅 올라가면은 네, 비밀번호가 영구박제되는 그런 네, 재난이 벌어지곤 하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예, 쓰기 쉽고 직관적이고 처음부터 이제 코드에 들어갈 위험을 줄여주는 도구가 단넷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넷의 유저 시크릿이라고 해서 이 도구를 써서 특정한 이제 그 카테고리의 그 키와 값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넣어두면 이걸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add user secrets라고 해서 에포스트 테스트라고 했는데 이 에포스트 테스트라고 하는 그 컬렉션 안에 컴픽 네임이랑 밸류를 이렇게 미리 넣어두게 되면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만 지정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여기 들어있는 이 시크릿 이제 볼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제 키와 값들이 프로그램 안에 자동으로 로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스코드 버전 관리 저장소에 들어갈 일이 절대 없고요. 이런 방식으로 컨피규레이션을 코드 레벨과 분리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걸 기본 단넷에서도 쓸 수가 있고 에스파이어도 단넷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에포스트를 초기화를 한 다음에 네, 가넷을 이제 캐시라고 제가 지금 여기에 캐시라고 이름을 붙여놨죠. 그 다음에 네, 파일 기반 앱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용을 할 건데 워커.cs라고 해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데몬을 얘도 파일 기반 앱으로 지금 만들어서 이어붙이고 있고
미니멀 API, 아까 앞 단계에서 보여드렸던 그 미니멀 API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C# 파일 하나만 있으면 바로 붙일 수 있는 식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가넷을 레디스 대용으로 붙이고 여기 with reference라고 해서 이제 워커랑 미니멀 API가 가넷을 바라보고 서로 통신을 해서 서로 간의 값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파이어가 간단하진 않은 게 이게 대시보드 관련된 기능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설정들을 더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설정 값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맞춰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제이슨 파일 하나 정도만 더 넣어주시면 동작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넷을 이제 붙여서 돌아가는 이제 미니멀 API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앞에서 에스파이어에서 캐시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거를 여기도 캐시라고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걸 부르는 기술 용어가 있는데 뭔지 혹시 맞춰보시겠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영어 사전에서 발견하다라는 말을 번역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D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예, 서비스 디스커버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저거, 에스파이어에서 캐시라고 이름을 붙인 게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프로그램만 띄워주고 끝이 아니고요. 이게 특별한 어떤 설정이 있는 게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판맨이나 도커 데스크탑과의 연동을 전제로 해서 컨테이너를 띄워주는 게 기본 설정입니다. 에스파이어의 경우. 네, 컨테이너를 여러 개를 띄우면 어떤 문제가 있죠? 서로 간에 어디에 무슨 이름으로 통신하고 있는지 알아야 통신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정하는 이름이 저런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저거의 IP 주소가 뭐고 뭐 어떻고 이런 거 설정을 다 잡아줬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캐시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서 이렇게 선언을 해 놓으면 에스파이어 내부적으로는 사실 저 이름으로만 쓰게 되면 겹치는 부분들이 어딘가는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자기가 알아서 이제 네임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잘 분리를 해서 겹치지 않게끔 정확히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확실한 이름으로 이제 픽스를 해놓고 다른 이런 개별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이제 단넷 에스파이어 가지고 코드를 미니멀 API로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걸 내가 PHP나 Node.js 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거기서도 똑같은 이름으로 레디스나 통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비스에 대한 이름이나 발견 가능성을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연동을 시켜줄 수 있도록 맞춘 것이 이제 이 에스파이어가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백설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시에 이제 연결을 하고 나면 이제 레디스를 단넷에서 갖다 쓸 때는 커넥션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거를 받아다가 사용을 하는데 그 다음은 예상할 수 있듯이 레디스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쳐진 시간을 이제 워커가 계속해서 고쳐되는 시간을 여기서는 API로 이제 실시간으로 조회를 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API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뚫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레디스랑 통신할 때 실시간으로 뭔가 돌아간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이제 뒤에서 일하는 일꾼이 필요하겠죠. 워커 같은 경우는 워커도 이렇게 따로 그 SDK 타입을 지정을 해놨는데 사실 뭐 워커 타입을 안 써도 이제 처음에 돌아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서버 타입의 애플리케이션들의 경우는 가비지 컬렉터에 관련해서 좀 조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워커 타입으로 돌아가는 건 워커라고 써붙여 놓는 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커 프로젝트를 만들고 여기서도 이제 레디스를 써야 되겠죠. 레디스에 대해서 똑같이 캐시라고 참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워커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서비스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이제 와일루프로만 돌려도 되는데 와일루프로만 돌리면은 놓칠 수가 있는 게
리눅스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중지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그 시그텀이라든가, 시그텀이 아니지. 시그인트라 그래가지고 인터럽트 시그널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인터럽트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연결 끊어주는 처리, 파일 플러시하는 처리,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랩핑을 해놓은 게 백그라운드 서비스라는 따로 디자인된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써서 이제 while 루프 안에서 돌면서 만약에 시그인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실행을 강제로 끊고 이제 정리 작업까지 이어서 처리를 해주는 로직이 이제 이 안에 들어있어서 이 워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안에서 네, 이제 가넷에 올라와 있는 그 특정 항목을 계속해서 이제 시간마다 대충 한 1초마다 이제 돌면서 이제 값을 새로 써주는 그런 워커를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샘플이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 코드를 보면서 좀 공유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앱포스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앱포스트 빌더는 디스트리뷰티드 애플리케이션의 크리에이트 빌더를 씁니다. 앞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프로그램 코드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단넷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코드가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넷으로 캐시 역할 해줄 컨테이너를 잡아주고 예, 03worker.cs 같은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을 지금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미니멀 API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엮어가지고 앱포스트를 이제 띄워주면은 그러면 이 안에서 자동으로 대시보드도 뜨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상 네트워크 잡아서 도커 컨테이너들을 띄워주는 것까지 이제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 전에 화면이 잘 실행이 됐나?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고로 판매는요. 네, 실행됐네요. NPS. 네, 잘 떴네요. 그러면, 네, 그냥 이렇게 쉘 스크립트 실행하듯이 실행하면은 바로 이제 대시보드랑 이런 것들, 그리고 하위에 떠 있는 컨테이너들이 바로 부팅이 되는 거고요. 대시보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이렇게 떴죠. 네, 콘솔 로그도 잘 보이고, 네, 다 잘 떴네요. 그리고 이런 그래프도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서비스 구성이 이제 더 복잡해지게 되면 당연히 그래프가 더 가지수가 늘어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서 코딩을 하시면은 구조화된 로그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깅할 때 보면은 그냥 그 줄글로 로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라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왜 그 프론트엔드 코딩할 때 사실은 이제 사용자의 전체 경험을 담당을 하는 게 프론트엔드뿐만이 아니라 백엔드까지 갔다 오는 전체 구간이 이제 하나의 그 연결점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서로 따로 떨어져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로그 뷰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커니즘이 구조화된 로그인데 그 구조화된 로깅도 여기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그 키값만 말만 잘 맞춰놓고 로그를 남기시게 되면은 에스파이어가 이걸 전부 다 수집을 해서 한 뷰에 보여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조화된 로그를 남겨놓게 되면 로그가 언제 찍혔는지를 가지고서 이제 트레이싱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부르다가 이렇게 오래 걸렸니 같은 거 판정하거나 할 때도. 예, 그 외에도 매트릭도 그렇게 이제 수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잘 돌아가는지 봐야겠죠. 네.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워커가 돌면서 네, 실행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 코드 데모를 보여드리고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금 맥에서 계속 데모를 보여드리고 있죠. 네. 자, 여기까지가 백엔드 관련된 내용이었고
단넷하면 또 뭐죠? UI 만드는 거에 강점이 있잖아요. 근데 UI도 네, 윈폼이랑 WPF 이야기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아발로니아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기반의 크로스 플랫폼 UI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발로니아가 사실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좀 갈 길이 무척 멀었어요. 굉장히 이제 먼 길이었는데, 근데 정말 꾸준하게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제는 상용 프레임워크 수준에까지 도달을 하게 된 아주 멋진 기술인데, 아발로니아는 제멀, WPF에서 쓰는 제멀의 베리언트 버전을 A제멀이라고 만들어서 이걸 기반으로 WPF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크로스 플랫폼 개발까지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WPF가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그래픽 엔진을 단넷으로 만든 게 아니고 다이렉트X 기반으로 그 그래픽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렌더링 엔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덕분에 그 안에서 3D도 되고 2D도 가능하고 애니메이션도 가능한 건데 이제 크로스 플랫폼 버전으로 이걸 만들라 그러면 지금은 또 이제 플러터가 요즘 그 임펠러라고 하는 엔진을 사용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거 기반으로 곧 바뀔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제 구글의 스키어 런타임을 써서 이제 제멀로 앞에서 UI로 코딩을 하면 이걸 스키어로 그려주는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가 아발로니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이제 아발로니아로 코딩을 하게 되면 OS마다 달라질 수 있는 톤앤 매너라던가 디자인 랭귀지가 달라지지 않게끔 맞춰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것도 당연히 파일 기반 앱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발로니아를 파일 기반 앱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코드만 실행을 하시면 윈도우에서는 뭐 너무 당연하게 이제 창 뜨면서 이제 실행이 될 거고요. 맥의 경우에도 원래는 요즘 그 잘 보시면 맥은 윈도우랑 다르게 애플리케이션 실행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한 가지 퀴즈 드려볼게요. 맥에서는 그 애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윈도우랑 다르게 실행하는 방법이 좀 설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다르거든요. 구체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다라고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맥이랑 윈도우랑. 그러시군요. 그러면 한 맥의 경우는 뭐 개발하는 회사들마다 조금씩 베리에이션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윈도우처럼 바로 실행하는 exe 파일 개념을 잘 안 씁니다. 대부분 pkg 아니면 dmg 파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pkg는 더블 클릭해서 열게 되면은 인스톨러가 뜨면서 인스톨러 안에서 내장되어 있는 그 폴더랑 파일들을 어딘가에다가 풀어놓죠. 보통 그게 이제 현재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다가 풀어놓는데 DMG도 마찬가지입니다. DMG도 보면은 그렇게 설치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DMG 파일 열면 파인더가 열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을 프로그램 디렉터리 쪽으로 이렇게 던져 넣어주세요라는 UI 제스처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말인 즉슨 그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압축이 되어 있는 그 디렉터리 상의 그 파일을 갖다가 그 위치에다가 zip 파일 풀듯이 푸는 동작을 UI로 그렇게 깔끔하게 매핑을 해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윈도우처럼 이제 단일 exe 파일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맥은 언제나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애플리케이션으로 패키징하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번거롭거든요. 테스트하기도 그렇게 썩 직관적이지가 않고 네, 그런 부분들을 스크립트 파일 하나로도 커버를 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게 대단한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아발로니아가 또 좋은 점은 MVVM 모델도 잘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MVVM 코딩 패턴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WPF에서 MVVM 할 때 커뮤니티 툴킷에서 제공하는 MVVM 라이브러리들 많이들 사용을 하실 건데 이거를 혹시 써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 툴킷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 없으신가요? 네. 네. 많이 쓰고 계시죠? 네. 이게 일반적인 MVVM 라이브러리랑 어떤 게 다를까요?
소스 제너레이터라는 거를 기반으로 이 프레임워크가 돌아가는데 이 파일 기반 앱에 소스 제너레이터까지 잘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VVM을 아마 조금 공부해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세레머니라든가 보일러플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붙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를 하려면 자바에서 롬복으로 프로퍼티 게터 세터 자동화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세레머니들을 거쳐야 되는데 파일 기반 앱이 거기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를 붙이고 그 자바로 치면 어노테이션이죠. C샵에 어트리뷰트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은 코드 제너레이터가 뒤에서 알아서 돌아가서 여기에 선언이 된 적이 없는 코드라고 할지라도 인텔리센스에도 잘 뜨고 컴파일러 에러에도 걸리지 않으면서 코드가 자동 완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발로니아는 제네릭 호스트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발로니아 본판에서 사용하는 그런 초기화 메서드들이라든가 코드 같은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제네릭 호스트를 초기화를 해줘가지고 이 안에다가 아발로니아에서 쓸 앱이라든가 윈도우 오브젝트들을 전부 넣어놓고 자연스럽게 이어주면은 굉장히 손쉽게 이제 디펜던시 인젝션 코드를 아발로니아랑 같이 구현하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조성이 되게 됩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그 옵저버블 프로퍼티라고 이제 붙여서 이제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제 만들었는데, 밑에 보시면은 calculate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그, 네,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뭔가 계산된 결과값을 지금 대입하고 있죠. 근데 코드가 실제로 이게 끝입니다. 뷰 모델의 코드가.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컴파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제 퍼블릭 파셜 클래스라고 해서 부분 클래스로 정의를 해놨죠. 그래서 이 파일 기반 앱으로 코드가 작성이 되고 있는 와중에도 내부적으로는 아까 프로젝트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프로젝트 레벨에서 코드 제너레이터가 돌면서 여기에 대응이 되는 그 각종 라이브러리라든가 코드 같은 것들을 이제 이어붙여서 이제 하나의 완전히 컴파일될 수 있는 코드로 구성을 해주고 만드는 기능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뷰 모델 코드가 유효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그러니까 WPF에서도 이제 앱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안에서 화면을 띄우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발로니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아발로니아의 경우에는 예, 초기화 코드가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긴 코드가 있다 정도만 보고 넘어가 주시면 지금은 충분할 것 같아요. 예, 뭐 그리고 이제 메인 윈도우는 네, 이제 헬 기반 앱이다 보니까 디자인 타임은 아쉽게도 지원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머를 사용하진 않았고 이제 아발로니아는 WPF랑은 좀 다른 점은 이렇게 그 제머를 사용하지 않는 코드 기반의 마치 이제 스위프트 UI처럼 코드를 작성하는 게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는 게 뭐 안티 패턴이라거나 잘못은 아니고요.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요즘 바이브 코딩 많이 사용하죠. 아발로니아의 컨텍스트를 바이브 코딩에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계산기 샘플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샘플이기도 해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파일 기반 앱으로 바로 이렇게 계산기를 띄운 거거든요. 네. 잘 돌아가죠. 심지어 이렇게 UI도 네, 가능형으로 잘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아발로니아 CS 파일을 내가 좀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뭐 코드를 일일이 분석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띄워놓고, 이제 저는 이건 지금 이클립스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뭐 이쪽에 뭐가 없긴 한데, 아무튼 뭐 커서나 뭐 엔티그래피티나 이런 걸로 이 코드 수정 좀 해줘라고 하면은 바로 알아서 잘 수정을 해주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거는 러스트 다루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는 토픽인데 어, 재작년이었나 작년이었나 그 MS에서 매년 그 개발자들 대상으로 그 개발자 컨퍼런스를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빌드라고 하는 이벤트인데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주제가 하나 나왔거든요.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 뭐냐면 혹시 슈퍼 패미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다들 옛날에 그 추억의 게임기 같은 것들 많이들 갖고 계셨을 텐데 닌텐도에서 만든 슈퍼 패미컴용 롬을 C샵의 네이티브 AOT로 컴파일을 해서 올리는 데모를 보여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아까 제가 계속 AOT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AOT가 그저 그 코드를 IL 코드를 바로 이제 목적지 코드로 변환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게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C샵으로 C 언어 코드에 준하는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슈퍼 패미컴 같이 어셈블리나 C 레벨로 내려가야만 작성할 수 있는 코드조차도 C샵에서 커버를 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요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타로 세션 들으시면 아마 재미있으실 겁니다. 네. 네. 천천히 찍으세요. 예. 그래서 네이티브 AOT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단넷 런타임이 IL 코드를 이제 만들어낸 다음에 이걸 JIT 컴파일러가 동적으로 불러서 이제 상황에 맞게 실제 네이티브 코드로 바꿔주는 동작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반해서 이제 네이티브 AOT는 처음부터 OS와 특정 CPU 아키텍처를 지정해서 컴파일을 하는 방식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AOT 컴파일러가 만드는 코드를 실행할 때 단넷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장단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뭐 당연히 단넷 없이도 단넷 코드가 돌아가니까 뭐 아주 좋죠. 사이즈도 줄일 수 있고 속도도 빠르고 장점이 많은데 불편한 점은 단넷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C샵으로 작성을 했을 뿐이지 이 시점부터는 더 이상 단넷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게 돼요. 그리고 리플렉션이나 이제 IA를 동적으로 생성해내는 것도 당연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은 자세히 뜯어보지 않는 이상 얘가 단넷으로 만들어졌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넷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그냥 다른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디버깅 할 때 심벌 파일의 짝을 잘 맞춰서 배포를 해서 진단을 해야만 나중에 로그 분석이나 디버그 덤프 분석을 할 때 헷갈리지가 않게 됩니다. CI/CD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AOT를 그래서 써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라고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JIT, Just in Time Compile 때문에 단넷은 성능이 글러먹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AOT 컴파일러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아마 웬만해서는 AOT 컴파일러도 글러먹었다라는 얘기를 하시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C하고 C++나 고나 뭐 파이썬이나 이런 그 단넷이 아닌 언어들하고도 호환이 되는 DLL이나 이제 리눅스의 SO 파일이나 아니면은 맥에서는 DYL 파일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링커용 정적 라이브러리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도 이제 AOT 컴파일러를 가지고서 단넷을 돌리게 되면은 단넷으로 이제 DLL 계통의 그런 동적 모듈을 만드는 건 기본이고요. C 컴파일러용 정적 라이브러리까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시나리오에 걸쳐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고생스럽게 이런 걸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연히 이것도 파일 기반 앱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my method라고, 그러니까 이 파일 기반, 네이티브 함수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 스태틱 클래스의 스태틱 메소드로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단넷 런타임이랑 처음부터 분리가 된 상태로 우리가 마치 그거죠. 저거 메인 메서드 만드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여기서도 엔트리 포인트를 다르게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넷은 네, 이제 네이티브 AOT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매니지드 코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가 들어가는 시점에서부터 네, 이렇게 문자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nint, intptr 타입으로 포인터로 받아서 이거를 그 읽어드리는 코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네이티브 코드로 나가는 걸 전제로 해서 약간은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뒷받침이 되고 코드를 이제 작성할 수 있게 돼서 단넷을 부트스트래핑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뒤에는 이제 AOT에서 사용하는 리플렉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걸리는 부분이 없다면 굉장히 편하게 프로그래밍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웹 API로 호출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자유롭게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AOT 얘기할 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특정 OS랑 특정 이제 CPU 아키텍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상단에 보시면 런타임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해서 이제 저는 이것도 윈도우의 DLL을 만들지 않고 맥OS의 그 애플 실리콘 타겟으로 해서 맥OS용 그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를 지금 만들려고 코드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맥OS에서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으면 자바에서는 이제 JNA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써가지고 동적 라이브러리를 쉽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도 뭐 당연히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뭐 노드 같은 경우는 코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C 런타임 라이브러리 불러오는데 특화된 그런 이제 패키지를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은 손쉽게 C 언어 스타일로 노출이 된 단넷 메서드를 이제 불러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C에서 C# 스태틱 라이브러리 쓰는 게 이 네이티브 AOT의 진짜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그 시그니처만 잘 맞춰주면은, 시그니처 맞춰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라이브러리 파일들, 이제 DYL 파일 만든 거를 이제 잘 연결시켜주는 게, 이제 이렇게 명령어만 잘 지정이 돼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C샵으로 만든 코드를 단넷 런타임 없이 정적 라이브러리로 패키징을 해서 내보내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리 준비했던 코드들은 네, 이렇게 있는데, 네, 네이티브 AOT는 사용을 할 때 이렇게 publish AOT equal true로 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이 타겟 OS랑 CPU 아키텍처를 잘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DLL 파일, 그러니까 윈도우는 DLL, 맥은 DYL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단넷 퍼블리시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아티팩트 폴더 밑에 파일 이름 폴더 그다음에 이렇게 타겟이 되는 파일이 이 밑에 산출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보면은 이제 네이티브 AOT의 경우는 이렇게 DYL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스태틱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a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이걸 C 링커에다가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스태틱 라이브러리 버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네, 이렇게 네이티브 립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다가 다이나믹이라고 쓰면은 동적 모듈로, 스태틱이라고 쓰면은 정적 모듈로 이제 각각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C에서는 이런 식으로 네, my 메서드에 이제 void 포인터 타입으로, 그러니까 포인터 타입으로 이제 문자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니처를 잡아주고
이걸 여기서 불러줄 때 이게 C샵이 문자를 유니코드로 다루기 때문에 예, 그 점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점은 있긴 한데 ICONV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에서도 이제 이 코드는 단넷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도 마치 원래부터 C 언어 코드로 작성된 거의 일부인 것처럼 돌아가는 코드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붙일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제가 빌드를 해놓은 게 예, 이거 같네요. 네, 지금 C로 컴파일한 코드를 이렇게 바로 부르면은 그 단넷 네이티브 AOT로 컴파일된 코드까지 잘 연동이 돼서 돌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바나 뭐 노드나 뭐 어디서든 자유롭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긴 내용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AI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AI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AGU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아니면 에이전트는 들어봤다. 에이전트가 정확히 뭘까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에이전트랑 챗 GPT나 GPT-4나 5나 이런 모델 이름 얘기하잖아요. 사실 둘 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채팅창에다 대고 대화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본질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냥 채팅 모델 쓰는 거랑 에이전트 쓰는 거랑. 특성적인 모델일단 하는 정보를 더 주는 경우 에이전. 음, 네. 아쉽네요. 사실, 바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채팅 모델이나 에이전트나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채팅 윈도우에다 대고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하면은 답을 앵무새처럼 뱉어주는 거는 똑같이 동작을 하는 부분인데, 다만, 채팅 모델의 경우는 왜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AI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에 근거로 얘기하는 게 AI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그럴싸하다고 여겨지는 답변을 확률적인 계산에 의해서 답변을 되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채팅 컴플리션 모델에 한해서만 그게 맞는 얘기고요. 네, 채팅 컴플리션 모델이 그래서 뭐 때문에 또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죠? 이런 거 가리키는 용어가 있는데 환각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뭘 모르니까 환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라는 확률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네, 이런 거를 보정을 해주기 위한 장치로 우리가 MCP 서버 같은 것들 많이들 얘기하실 텐데, 근데 MCP 서버를 이용해서 기능을 확장을 했다고 치더라도 사실 우리가 AI랑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다고 느끼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챗GPT에서 이런 거를 기능으로 내놓기도 했는데, 메모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있어야, 그러니까 이게 장기 기억이든 단기 기억이든 현재 대화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메모리 외에 비슷하지만 좀 더 또 다른 개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즘 맨날 그 IT 관련 뉴스 기사나 이런 데 보면 AI 이야기하면서 맨날 도배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알고 시작하는? 예, 레그죠. 예. 그러니까 이 레그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도서관에 있으면 그 도서관에서 사실 책을 찾는데 책이 가질 수가 워낙에 많기도 하고 다양하잖아요. 그걸 잘 찾으려면은 의미론적으로 이런 카테고리의 책은 대충 어디쯤에 몇 번열쯤에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규칙으로 정의를 해놓고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책을 이제 잘 정리를 하고 가져다 놓기도 잘 가져다 놓을 수가 있는 건데, 예, 마찬가지죠. 이 벡터 DB를 이용을 해서 레그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임의론적으로 이제 공간에 매핑을 해서 이제 틀리지 않게 착오가 없게끔 잘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 레그와 메모리와 풀을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제 포장된, 단순히 이제 채팅 컴플레이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능력이 부여된 도구를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에이전트인 겁니다. 즉, 채팅 컴플레이션 모델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좀 더 실제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AI를 다듬는 게 에이전트인데, 근데 여기서 그동안의 문제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막 하이프워드가 되게 많이 떴었어요. 뭐 온갖 이제 미사여구를 붙여서 AI의 미래다 뭐 하면서 별 얘기가 다 많았는데, 개발자들이 보기에는요, AI 에이전트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를 에이전트끼리 연동을 해야 된대. 근데 뭐 어디서 어떻게 연동을 해야 될지 표준화도 안 돼 있고, 맨날 그 AI 에이전트 만든다고 하는 거 코드 보시면 끝에 뭘로 끝날까요? 그 되게 그 사소하고 되게 자질구레한 거에서 이야기하다 끝이 나는데, 그 우리가 왜 챗GPT 보면은 응답이 어떻게 나오죠? 그냥 메시지 입력하면 한 번에 꽝 하고 응답 내보내줘요? 아니면은 어떻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응답이 나오던가요? 그쵸? 그거를 C샵에서는 에이싱크 버전의 어웨이트 포이치를 써가지고 막 구현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사소한 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비개발자들은 뭐 에이전트끼리 대화를 하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개발자들이 보기에는 일단 에이전트를 표시하는 데에만 해도 이제 엄청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격이 심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 에이전트들끼리 대화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이제 물 흐르듯이 이제 텍스트를 표시해 주는 게 이제 시각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AI가 이제 응답을 어떻게 돌려주는지가 사실은 은근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한꺼번에 꽝 하고 내려보내주는 방식의 경우는 기술적으로 한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걸까요? 짐작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만약에 응답을 메시지를 넣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꽝 하고 내려보내주는 응답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타임아웃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 그러니까 모델이 사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응답을 내려보내주지 않고 그냥 꽝 하고 응답을 보내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어쩔 때는 1분을 넘길 때도 있고 5분을 넘길 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 진척 상황을 알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타임아웃 그 값을 가지고 씨름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미리 시스템에서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표준화된 방법으로, 이것도 뭐 웹소켓으로 할지 아니면 요즘 뭐 SSE라 그래가지고 이제 웹 프로토콜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표시 문제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표준화를 해놓고 시작을 하자. 그러니까 그래야 에이전트끼리 통신을 하든 보여줄 때 어떻게 하든 좀 이게 일관성 있게 코딩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에이전트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AGUI라고 이름을 붙인 기술이 지금 막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이 AGUI가 단순히 이제 특정한 기술 이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표준화된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이거를 요즘 그 에이전트 개발할 때 뭐 많이 쓰시나요? 파이썬에서 랭체인 많이 사용하실 거고 랭그래프 많이 쓰실 건데, 그걸로 개발을 했든 아니면 뭐 MS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했든 상관없어요. AGUI로만 내보내기만 내보낼 수 있으면 이제 파이썬으로 에이전트를 만들었든 C++로 만들었든 에이전트들끼리 이제 대화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AGUI는 조금 살펴보시면 아마 금방 감을 잡으실 텐데, 그 AGUI가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붙이기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령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장 자동화용으로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치면은, C하고 C++에서도 AGUI를 붙이기만 붙여주면 에이전트로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유연하고요. 그래서 네,
더 이상 시그널이나 웹소켓을 직접 이제 짜면서 에이전트 간의 통신을 중계를 하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고 AGUI라고 하는 표준 스펙에만 맞추어서 개발을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그럼 MCP랑 뭐가 다르냐? MCP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많이 들어보셨죠? MCP는 하도 언론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MCP가 정확히 뭘까요? 모든 간의 컨텍스트 저희가 네, 그 약칭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되긴 하는데, 예,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사실 MCP는 그 모델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제 표준화된 형태로 정의를 해놓고 도구들을 호출하는 방법을 이제 표준화를 한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AGUI랑 섞이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에이전트가 있으면 에이전트가 내가 스스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슨 도구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 나름대로 그 어빌리티 인벤토리가 있을 텐데 그 인벤토리 안에 들어가는 도구를 갖고 있는 게 MCP인 거고요. MCP로 그런 걸 수족을 부르듯이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에이전트의 앞단, 그러니까 에이전트 대 에이전트끼리 통신을 할 때는 AGUI를 사용을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만들기에 따라서 MCP 뒤에 AGUI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AGUI 앞에 MCP를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유연한 개념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MCP와 AGUI는 이제 에이전트를 기준으로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바뀌는 그런 도구다라고 봐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것도 파일 기반 앱으로 AGUI를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그 MS가 최근에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내놓기 바로 얼마 앞에 그 AI들의 인터페이스들이나 API 스타일들을 표준화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텐션 .ai, MEAI라고 하는 그런 표준화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챗GPT는 물론이고 클로드나 뭐 구글이나 뭐 여러 그런 AI 프로바이더들의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전부 연동이 되게끔 이제 교통 정리가 됐습니다. 이 안에 올라마 같은 것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MEAI용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기만 맞다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제 챗 클라이언트를 그 DI 컨테이너에다가 넣어주고요. 그렇게 DI 컨테이너에 넣어놓은 걸 가지고서 밑에 보시면은 에이전트를 만들죠. Create AI Agent라고 해서 네, 이 AI 에이전트에다가 이름을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AI 에이전트에게 기본적으로 지시할 사항, 인스트럭션을 넣어준 다음에 보시면 이제 툴즈에 AI 펑션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그런 함수를 여기다가 툴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다가 기존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이랑 연동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넣어 놓으시면 여기서 파라미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원래는 우리가 웹 API 개발할 때 어땠죠? 웹 API 개발할 때 파라미터를 뭘 불러야 될지 순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맞춰주는 작업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AI가 좋은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자질구레한 부분들을 AI가 이제 추론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뭘 불러야 될지도 자기가 알아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 도구가 그래서 무슨 파라미터를 받고 파라미터가 어떤 의미인지만 제대로 설명만 해주기만 한다면 나머지 호출은 상황에 따라서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서버잖아요. 서버에서는 이제 이 AI 에이전트가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에이전트고 그리고 나는 이런 도구, 케이퍼빌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AGUI라는 표준 프로토콜에 의해서 원래는 이 작업을 내가 웹에서 한 단 한 단 구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AGUI 인터페이스만 이렇게 특정한 웹 주소로 걸고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그 맨 마지막에 그 엔드포인트를 하나 잡았죠. AGUI 테스트라고 하는 주소를 잡았는데 어디 가서 또 다른 예를 들어 뭐 랭체인이나 이런 걸로 AGUI 컨슈머를 만들었다고 치면 서버에다가 이제 이 주소, 뭐 예를 들어서 뭐 abc.com에 /AGUI 테스트라고 하는 것만 이 URL을 던져주면은
이제 파이썬에서도 얘를 그 에이전트를 있는 그대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구는 이런 식으로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massTools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 뭐 add 서버 이런 함수들을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massTools에다가 그 디펜던시 인젝션을 걸어줘야지 좀 의미 있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매번 이제 반복되는 코드를 만들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다른 걸 더 더할 건 없어서 그냥 로그 기록하는 거, 그러니까 이 툴이 제대로 불리고 있는지만 보려고 add랑 서브에다가 로거만 이제 주입을 해서 네, 코드를 호출하는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로컬호스트 5000 패스트 서버에서 AGUI 테스트라고 하는 미리 게시가 되어 있는 에이전트 주소로 붙어가지고 바로 이제 채팅 클라이언트처럼 동작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보시면 네,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이제 채팅 그 클라이언트처럼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이제 연결을 한 다음에 에이전트와 내가 대화를 했던 내역을 에이전트 스레드라고 하는 그 로컬 메모리 저장소에다가 차곡차곡 기록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연속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랩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서버의 경우는 저는 이제 오픈 라우터라고 하는 걸 써서 이 오픈 라우터에 네,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AI 회사에서 만든 엑스AI에서 만든 그록 모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써서 실제 그 대화하는 그런 능력이라던가 이런 건 그록을 써서 대화를 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네, 더하고 빼는 함수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서버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서버가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지금 서버가 5000번에서 실행 중이거든요. 네, 여기에 AGUI 테스트라고 제가 이 엔드포인트 잡아놨는데 그대로 한번 붙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안녕, 너는 누구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웹 주소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AGUI를 통해서 지금 원래대로라면 이런 거 만들라 그러면은 그 콘솔 그 프로그래밍부터 시작해서 방금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표시되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에이전트 스레드라 그래가지고 대화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구현을 해줬어야 되는데 AGUI라고 하는 로우 레벨 프로토콜이 잘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패키징할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굉장히 단순화된 방식으로 지금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도구겠죠. 그래서 33 플러스 4는 얼마지? 라고 하면은 옛날에 웹 API 같으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33 플러스 4는 37이라고 답을 줬는데 이걸 진짜로 계산을 한 걸까요? 보시면 로그가 잘 안 보이는데 네, 여기 있네요. 보시면 매스 툴에 33이랑 4를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툴을 호출해 준 것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더하기만이 아니고 내가 여기다가 뭔가 시스템 제어하는 코드를 넣어놨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손수 구현하려고 하면 공수도 많이 들고 표준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굉장히 쉽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이 클라이언트에도 보시면 여기에도 툴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서버가 툴을 제공해 주는 건 물론 훌륭한 일이긴 한데
모든 걸 서버에 있는 도구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인베디드 디바이스에다 AI 기능을 입혀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일러 같은 거 제어한다고 하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게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부는 보일러를 제어를 쉽게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걸 만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아키텍처가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보일러는 자신이 이제 서버로 하여금 불러질 수 있는 그런 도구들, 그러니까 내 기능은 이러이러한 거고 나는 온도 조절은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걸 서버에다가 먼저 알려주면 서버는 그저 사용자가 뭔가 응답이라던가 이런 걸 요구를 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 도구가 마침 이런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런 방법으로 호출을 하면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지시사항만 내려주면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알아서 그 도구를 대신 부르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연동하는 메커니즘도 이제 AI 기반으로 재편을 해서 굉장히 손쉽게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는 특징이 바로 Edge UI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그 보여지는 어떤 프레젠테이션 영역부터 시작은 했지만 이런 그 상호 운영이라는 관점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컨셉을 구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신기술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Edge UI가 아직 계속 개발 중인 기술이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뀌는 부분이 또 많을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Edge UI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사실 보안상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 도구를 내가 주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시스템을 폭주를 일으키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리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AGUI에 대해서 만약에 프로덕션에서 적용하고자 한다면 AGUI는 절대로 직접 노출하지 말라라고 광고사항이 있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파일 기반 앱은 그냥 이 파일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단내 프로젝트 컨버트 한 다음에 파일 기반 앱 코드를 파일을 넣어주시게 되면 CS 프로젝트 파일로 변환해 주는 것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샵 프로젝트, 샵 패키지 이렇게 넣었던 항목들을 프로젝트 파일 형태로 바꿔주면서 XML로 이제 안에다가 넣어주는 것까지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파일 기반 앱으로 여러분들께서 왜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에자일 기반 개발 방법 같은 것들 그동안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을 텐데 감이 잘 잡히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생각나는 거를 의식의 흐름대로 파일 기반 앱으로 그냥 빠르게 코딩을 해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 본 프로젝트로 이렇게 전환하시기만 하면은 손쉽게 프로젝트를 빠르게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활용하시면 큰 메리트가 있을 거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파일 기반 앱이 사실은 처음 보면 어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파일 기반 앱 전용 템플릿을 제가 만들어 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만 설치를 하시면은 단넷 뉴 한 다음에 파일 베이스드 앱 템플릿들을 이제 여러 개를 설치되어 있는 거를 쉽게 이제 프로비저닝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보여드렸던 예제들도 전부 들어 있고요. 여기서 커버하지 않은 다른 내용들도 더 들어있기 때문에 꼭 살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건 단넷에 있는 수많은 기술들 중에 극히 일부를 보여드린 거에 불과해요. 그것도 아주 최신 기술로만 이제 추려서 보여드린 건데, 이뿐만이 아니라 단넷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단넷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플래그십 런타임을 개발하고 있는 건 팩트긴 한데, 이제 MS만이 아니고 당연히 AWS, 구글 혹은 뭐 오라클 이런 그 심지어 자바, 그러니까 단넷이랑 경쟁하는 입장에 있는 곳조차도 단넷 파운데이션 회원사로 등록이 돼 있어서 단넷 기술이나 단넷 생태계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오픈소스이자 공개 기술이라서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윈도우를 사용하지 않는 단넷도 얼마든지 이와 같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오늘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남들 다 하는 자바, 파이썬, 뭐 리액트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어떤 나만의 스페셜티를 갖고 싶다. 뭐 이런
니즈가 혹시 있으시다면 답넷을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제가 굉장히 눈 돌아가는 예제들 많이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코드들이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고 마지막으로 네, 혹시 여건이 되시면 오는 내년 3월 12일에 강남에서 단넷 유니버스 2016 서울이 저희 단넷 랩을 주관으로 열리게 되고요. 후원사와 발표자 참여를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직접 등록을 하고 이제 어텐디로 참석을 해주셔도 좋겠고 혹시 내가 여기서 발표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게 내가 하는 내용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신 있게 저희에게 어플라이를 해주시면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이제 발표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기회도 마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세미나가 되었으면 해서 홍보를 하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단넷에 관련해서라면 단넷뿐만이 아니라 뭐 주변 기술이나 아니면 내 커리어상의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 단넷 대부 포럼에도 많이 방문해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 올려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저하고 링크드인 친추하시고 싶은 분은 이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 답변을 사전에 좀 이렇게 받으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좀 질문 답변이 있었을까요? 많이 질문해 주시진 않으셔서 네. 요거 질문 답변을 그냥 질문만 이야기해 주세요. 익명으로 받기로 했으니까. 네. 아마 네. 아까 우리 사이에서 예. 워크하고 할 때 보면 소스를 얘기했죠. 예, 예. 이게 실행이니까 이 소스 자체 컴파일 되게 어려운 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예, 예, 예. 지금 현재 보면 다른 게 또 컴파일 해가지고 끌려만 예, 예, 예. 굉장히 되거든. 예, 예. 그 소스만 우리가 딱 저장하면 네. 전부 프레스하지 않고 네. 일로를 하지 않고 또 되는 거지. 그게 소스든 프로젝트든 그렇게 지정을 하고 나면 내부적으로는 컨테이너로 일단 말아서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젝트 자체가 변하게 되면은 포스트 자체는 다시 끼우시는 게 맞습니다. 다들 질문이 예. 두 개가 있었는데 예. 단넷 기술에 대한 수도권에서 예. 선호도는 어떤 거? 수도권이라고 다르진 않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수의 어떤 교육기관들이나 아니면 그 업계 트렌드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전자정보 쪽 프로젝트가 많다 그러면은 자바 쪽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구 인력들을 양산해내는 경향이 있고 요즘은 어떻죠? AI가 붐이 불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AI 기반으로 뭐 코딩하고 바이브 코딩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네. 단넷 관련해서는 사실은 스페셜티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넷이 만약에 단넷으로 취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좀,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 추가적인 질문 네, 네. 하나 더 있으면 운영 중인 서비스의 버전 업데이트에 지는데 운영 중인 서비스의 버전. 네. 단넷으로 운영하시고 계신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버전이 어디가 생각보다 빠르게 되고 있으니까 단넷의 버전은, 죠 네네네. 맞춰서 예. 업데이트를 하고 계신지. 제가 본 바로는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그닥 해당사항은 없는 것 같고 단넷 코어 계통의 경우는 이제 그 회사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제 좀
적극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추진하는 것들은 단넷이 이제 뭐 짝수든 홀수든 계속 새 버전이 나오면 그때그때 쫓아가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들 많이 노력을 하시는 편이고, 그렇지 않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곳들은 두 단계씩 건너뛰어야 되는 허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그냥 인정을 하고 이제 LTS 버전, 짝수 버전만 쫓아가면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전략을 택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구글에 보면 A2A가 있는데 예, 예. 얘기해 주신 것 AGUI가 네. A2A가 포함된 연관된 기술이고요. 네, 그 AGUI가 커뮤니케이션 레벨의 프로토콜이었다 그러면 A2A는 카드 이야기 할 거예요. 에이전트가 내가 무슨 일 하는 뭐 에이전트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제 A2A 카탈로그에다가 등록을 해놓게 되면 에이전트들끼리 디스커버리를 하면서 AGUI 주소를 거기다가 등록을 해놓겠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율형으로 돌아가는 에이전트가 있다 그러면 A2A 카탈로그 주소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요청한 일에 가까운 에이전트가 있는지를 거기서 주매를 받은 다음에 그걸 이제 그쪽 상대 AGUI로 붙는 이런 시나리오를 한 덩어리로 이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네. 예, 예, 처음에 볼 때요. 예. 그 제이맨 같은 경우에는 네. OS에 예. ADK가 안 달려있으면 네. 강제로 자기가 예. 설치를 해서 저희가 제이백을 안 쓰거든요. 네네네. 튜닝을 못해서. 네네. 그러면 단넷은 만약에 시스템에 단넷이 안 깔려있는데 예. 서벤 방식으로 실행을 하면 예. 단넷을 자동으로 깔아주나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다 단넷을 깔고 네, 이제, 네, 그 설치할 때 세레머니가 그다지 복잡하진 않은 게, 그냥 그 단넷 SDK를 이제 설치만 해주면은 그 다음은 알아서 풀리는 구조로 돼 있는데, 키를 따라서 다음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뭐 아바노니아라든지 단넷 설치한 이후에, 그건 당연히 뉴겟으로 받아오는 거고요. 발대 한 번에 다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샵 콜론 패키지 이렇게 쓴 애들은 전부 뉴겟에서 받아오는 거고, 서벤 시스템을 다 받아. 네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 주셨으니까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단넷 8부터 그런 게 이제 기조가 확립이 됐는데, 그 왜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자바는 오라클이고, 뭐 단넷은 MS인데, 여기서 만드는 게 본가 쪽 패키지들이 있기는 하지만, 리눅스는 사실 그렇게 돌아가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캐노니컬이 자체적으로 빌드해서 패키지들을 관리하는데, 레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단넷도 원래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았다가, 최근에 그 단넷 소스 리포지터리를 하나로 다 묶어주는 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VMR이라고 해서 통합 리포지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뭐, 레드햇에서도 받아가고, 캐노니컬에서도 받아간 다음에, 지금 단넷 10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네 OS용 패키지를 지금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테스트가 다 통과를 하고 나면은, 앞으로는 그냥 이제 설치할 때, 이제 apt 인스톨 한 다음에 단넷 -SDK -10.0이라고만 쓰면은 사전에 뭐 설치해줘야 되고 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그렇게만 설치하면 알아서 단넷이 깔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레드햇도 그렇고, 페도라도 그렇고, 모든 배포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갈 거고, 재밌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네이버에서 리눅스 만든 게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이름 모르겠는데. 네빅스라고 하는데, 네빅스에 단넷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 무려 네빅스에도 단넷이 8.0이랑 9.0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도 아마 좀 약간 시차는 있겠지만 결국 들어오게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단넷이 이제 어떤 OS건 심지어 그게 국산형 OS라고 할지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패키징에 관련해서는 전혀 거리낄 게 없다. 약간 시차는 존재할 수 있으나 그런 점이 이제 좀 앞으로 개선될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우분투 같은 경우는 S390X랑 PPCL64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IBM 메인프레임이고요. 또 하나는 IBM 파워PC 계열 프로세서 말하는 건데 여기 용어로도 네이티브 단넷이 지금 올라갈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인즉슨 메인프레임에서 우분투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거기서도 단넷 10을 쓸 수가 있습니다. IBM 메인프레임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기존의 비주얼 스튜디오와 윈도우즈 기반으로 이제 모든 게 구성이 되어 있던 단넷이 IBM 메인프레임까지 네이티브로 진출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기본 이게 얼마 전까지 없었는데 솔로지에 네. 아니 네. 네. 라인까지를 왜냐면 기본 네네네. 슬로마치고 네,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봤었을 때는 우분투는 이제 지금 LTS 버전은 아직 안 올라왔는데 그 현재 커런트 스테이블로는 패키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FreeBSD용으로도 패키지가 말려 있거든요. 네, FreeBSD에서도 단넷 10 쓸 수가 있습니다. 네.